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구단에 5천억이 걸린 운명을 심판 한 사람, 아니 심판협회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지금 강등 직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이 아스날에게 패배하면서 토트넘이 리즈 유나이티드만 이긴다면 토트넘은 역대급 해프닝 시즌으로 그냥 창피만 당하고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리즈를 상대로도 성적이 좋았고 이미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고 홈에서 2026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굴욕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토트넘이 후반 초반에 선제골을 폭발하자 데제르비 감독은 그냥 마치 이긴 것처럼 확신하듯이 기뻐했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였습니다. 여러분, 양념 소갈비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1+1 19,900원 정말 싸죠? 꼭 드셔보세요. 네. 그런데 영웅이 역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박스 안에서 볼을 걷어내려고 했던 텔. 그런데 텔은 분명히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리즈 선수도 확인했습니다. 공중볼을 헤딩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골대와 가까워서 더 위험할 수도 있었고, 어쨌든 텔은 축구 기술보다는 좀 축구 지능이 좀 떨어진 건 맞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오버헤드킥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은 곧바로 파울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죠. 경기 후에 현지 팬은 명확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시즌 초반에 브라이튼 웨스트햄전에서 박스 안에서 텔보다 훨씬 압도적인 오버헤드킥 그 한 장면은 파울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브라이튼 선수가 훨씬 강력하죠. 그런데 텔의 오버헤드킥이 파울로 풀리면서 페널티킥이 되었고, 토트넘 팬들은 원점일 뿐인데도 매우 무기력한 패닉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솔직히 텔이 넣은 골은 그냥 마치 프리킥 골 같았죠. 공격 작업을 통한 골을 보기는 힘들어 보이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콜로무아니와 히샬리송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콜로무아니는 드리블이든 패스든 컨트롤 자체를 못하더만요, 진짜. 그냥 본인 스스로 스피드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히샬리송은 이전 경기에서 골까지 넣었고, 스트라이커가 모든 경기, 모든 슈팅을 골을 넣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헌신적인 선수인 건 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토트넘이 골을 넣기 어렵다면 지켜내는 것밖에 또 없긴 하죠. 무승부를 넘어서 패배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에서 추가 시간이 주어질 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심판진이 그래도 토트넘 편인 건가 싶었습니다. 많아야 7분이면 될 것 같은 추가 시간을 무려 13분이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좀 끝나고 보니까 이놈의 심판들이 13분 준 이유가 토트넘 한 골 넣어라가 아니라, 리즈야 토트넘 승점 1점도 아까우니까 이겨서 토트넘을 끝장 내놔라, 그런 추가 시간이었나 봅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컨텐츠도 제작하고 있는데, 먼저 95분에 메디슨이 고의적인 푸싱 파울을 당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강하게 부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이었고 이건 옐로 카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것이고, 경기도 8분이 남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유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심은 그냥 파울만 인정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득점을 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직전에 메디슨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아니,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1년여 전에 메디슨이었다면 그 순간을 더 기대하기도 했겠지만, 지금 1년여 만에 절체절명의 팀 상황에서 20분 정도 그라운드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슨이 순간 돌파를 시도했고, 그 순간 리즈 선수의 태클로 메디슨이 쓰러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페널티킥이었습니다. 타이밍과 리액션, 그동안 축구를 봐온 사람들이라면 헐리우드 액션 아니면 그냥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여 초 만에 페널티킥이 아닌 걸로 판정했고, 당연히 온필드 리뷰도 안 해버렸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면서 토트넘은 승점 1점만 얻어내면서 강등 대위기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경기 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댓글이 명백한 페널티킥이었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토크스포츠에 출연한 전 심판은 리즈가 운이 좋았다라고 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제이미 오하라는 심판이 겁쟁이다, 이건 페널티킥이다, 그러면서 아스날전 페널티킥 여부는 5분을 분석했었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선수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먼저 반더벤이 경고 혹은 뭐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듯 그냥 심판과 악수를 하면서 그냥 불만을 토로했고, 당사자 메디슨이 이제 주심에게 찾아가서 또 항의하기 시작했고, 감독과 벤탄쿠르까지 심판을 압박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번복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항소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한 현지 팬은 웨스트햄도 아스날전 판정에 대해서 항소했던 것처럼 토트넘도 그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왜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에 토트넘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작심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공의 방향을 바꾼 그 아주 미세한 터치는 은매차가 아니라 내 오른발 바깥쪽에서 나온 거다. 나는 그걸 심판에게도 말했지만 판독은 약 20초 만에 끝나버렸다. 지금은 VAR 때문에 심판들이 경기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라면서 오심이 맞고 VAR 때문에 심판들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은 이제 단 2점 차. 뭐 사실 남은 두 경기를 생각할 때 1승 1무만 거두면 자력으로 잔류 확정이 되는 거긴 한데, 스케줄이 1승 1무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37라운드가 첼시 원정이고 마지막 경기가 전력상 매우 대등한 에버턴입니다. 특히 첼시 원정은 지옥을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걸 제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첼시도 아스날만큼이나 토트넘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몰라도 첼시 팬들은 토트넘을 강등시키라는 압박이 거셀 거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먼저 데제르비 감독이 원정 성적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2승을 모두 원정에서 따냈기 때문에 이미 전적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첼시가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을 치른 후에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을 푹 쉰 토트넘이 체력은 더 우위죠. 제발 진짜 연장 승부차기 가라. 네. 첼시는 정예 멤버가 거의 뭐 그대로이긴 합니다. 감독이 바뀌면서 흔들린 적은 있지만 FA컵 결승에 오른 것만 봐도 저력이 있는 팀이라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에 비기기만 해도 큰 능선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희망은, 웨스트햄이 뉴캐슬전을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웨스트햄이 뉴캐슬 홈에서 패배하게 되면 토트넘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비기기만 해도 잔류 확정이 됩니다. 와, 진짜 만약에 진짜 찐팬이었다면 진짜 숨 막혔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희망이 생겼던 건 데제르비 감독과 벤탄쿠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디슨이 복귀를 한 것도 분명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메디슨은 약 25분 정도 뛰었는데 미친 활약까지는 아니지만 패스의 퀄리티가 살아있었고 마지막 결정적인 영웅이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평점이 7.15 꽤 높았습니다. 직캠 영상들을 보니까 그래도 로메로, 비카리오 등등 선수들이 한마음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첫 골이 터질 때는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벤치를 팍 차고 나와서 난리난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적설들이 돌고 있지만 최소한 지금 원팀이 깨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7라운드는 웨스트햄이 먼저 경기를 치릅니다. 월요일 새벽 1시 30분 경기. 또 새벽입니다. 네. 궁금하긴 한데 참 빡셉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